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시세 70%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오르는 만큼 상당한 저항과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관련한 내용은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을 어떻게 올린다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현실화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의 그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율을 뭐 80%냐, 90%냐, 100%냐 이렇게 세 가지 방안, 인상하는 방안을 좀 내놨는데 어제 낮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뭐 90%로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90%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아파트나 토지 또 단독주택 같은 그런 부동산 유형별로 또 그리고 가격대별로 좀 속도를 다르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90% 선을 맞춘다는 것이 좀 골자인데요. 이 특히 아파트만 좀 놓고 본다면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는 69%인데요. 이 가격 구간별로 좀 놓고 본다면은 현실화율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시세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저가는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3%포인트씩 올려서 2030년에는 90%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뭐 시세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도 현실화율이 75%에 달하거든요. 앞으로 매년 3%포인트씩 올려서 2025년이면은 5년 만에 90%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린다라는 뉴스가 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좀 예를 들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사실은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좀 행정 수단이지만은 가장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를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가 한 41억 원 정도 하는 이 강남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29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라면은 올해 보유세를 약 뭐 1,776만 원 정도를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시세가 계속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5년 후에는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최대 6천만 원이 넘게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다주택자라든지 고가 1주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 앞에서 나왔었던 그 자료를 보면 15억 원 이상은 그나마 현실화율이 뭐 80%대인데 중저가 그러니까 미만은 글쎄 뭐 한 60%대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전체를 시세 90%로 만약에 맞춘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상폭만 놓고 본다면은 이 90%까지 올린다 하는 건 좀 절대적인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나의 인상폭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때 뭐 종부세도 좀 내지 않고 또 세율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좀 부담 금액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본다면은 노원구 뭐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에 올해 시세가 6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 그렇게 비싼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2억 7,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올해 보유세를 45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냈는데 2025년에는 73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이 뭐 오른다, 뭐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세부담 능력이 같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는 거지 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1주택자, 특히 중저가의 1주택자라면은 세부담을 좀 경감해주겠다,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저가의 범위가 뭐 6억 원 이하일지 또는 뭐 9억 원 이하일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또 적정선에 따라서 또 세부담 혜택 범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의 수급자를 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공시가격을 올린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없는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가져오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또 뭐 형평성이라든지 뭐 공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